자, 그러면은 뭐 이제 그 뭐지 비선형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텐데요. 자, 비선형 활성화 함수는 아까 그 시그모이드 예시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이제 그 썸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리니어 시계, 그러니까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썸을 한 다음에 그냥 썸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선형 함수가 됩니다. 선형 함수. 그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w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wx 그러니까 뭐 곱하기 더하기를 한 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선형에다가 다시 다른 선형 함수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층을 계속 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냥 선형으로만 돼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주석 딸기에서 wx 더하기 b가 있는데 이 값을 다른 이제 또 w2라고 해봅시다. 더하기 b2라는 식에다가 집어넣고 또 층을 하나 더 쌓아가지고 레이어를 하나 더 넣어서 잠시만요. 펜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W3 더하기 B3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얘를 풀어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W1, W2, W3, X 더하기 어떤 상수 C 이런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형 함수를 여러 번 중첩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노트에 한번 써서 해보세요. 여러 번 중첩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선형 함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중첩하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이제 선형이 아닌 좀 복잡한 관계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비선형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썸을 한 다음에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꺾어진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난 리니어. 그래서 꺾어지는 형태로 예전에 많이 썼던 게 바로 시그모이드 형태입니다. 시그모이드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어떤 썸을 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결국에는 0과 1 사이에 이런 꺾어진 그래프로 바꿔주기 때문에 예전에 신경망을 만들 때에는 이 시그모이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기울기가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이제 1에 가까운데 요 끝에 가면은 x 값이 매우 크거나 매우 작아지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플랫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역전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미분 값을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미분 값을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할 때 여러분들이 미적 시간에 배웠던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미분 값을 계속 곱해주게 됩니다. 미분 값을 계속 곱해주게 되는데 중간에 미분 값이 좀 작은 값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뒤에 가서는 미분 값이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고요. 대신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많이 씁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도 이제 들어온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하이퍼볼릭 탄젠트 여러분들이 아마 그 미적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값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시그모이드에 비해서는 그 기울기가 조금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시그모이드에 비해서는 요즘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좀 더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이제 렐루 함수라고 하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수식이 max 0,x로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서메이션을 해서 들어온 값이 음수면은 빵, 양수면은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그대로 아니라 기울기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서메이션이 들어왔던 이제 음수면은 0을 출력하고 양수면은 입력값 그대로를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생긴 건 간단한데 실제로 해봤더니 상당히 잘 작동을 해서 사람들이 시그모이드 대신에 요즘에는 렐루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렐루의 경우에도 음수일 때는 어쨌든 기울기가 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렐루를 조금 바꾼 버전들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키 렐루라고 하는 건데요. 리키 렐루는 이제 max ax 곱하기 x. 그러니까 요 직선, 기울기가 서로 다른 직선 두 개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제 양수일 때는 그냥 기울기를 1로 주고요. 음수일 때는 기울기를 조금 작게 줘서 이렇게 이제 꺾어진 형태를 가지도록 하는 요게 바로 이제 리키렐루라고 하는 요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펑션들의 핵심은 난 리니어라는 데 있다. 직선형 함수가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들어온 어떤 시그널을 얘를 이제 직선이 아닌 형태로 바꿔주는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소프트맥스는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텐데요. 자, 소프트맥스는 익스포넨셜 그 여러 가지 값들이 있을 때 이것들의 익스포넨셜 값의 서메이션을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에 집어넣은 값을 익스포넨셜 함수 값들의 서메이션으로 나눠준 것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멀티 레이블 그 뭐냐 예측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요거 이제 요거 방금 이제 끝난 요 얘기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실 뭐가 제일 좋은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습니다. 파이토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검색을 하시면요. 자, torch.nn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non-linear activation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여기 이제 define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엘루, 하드 슈링크, 하드 시그모이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를 쓰는 게 좋은지는 사실은 뭐 딱히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셀루, 뭐 갤루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뭐 스탠포드의 딥러닝 강의에서는 일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렐루를 먼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리키렐루나 엘루 같은 것들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엘루나 여기 있는 이제 엘루나 엘루 펑션은 이렇게 생긴 펑션입니다. 이렇게 define 되어 있고요. 혹은 뭐 여기 있는 셀루, 뭐 갤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부 다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적당히 꺾인 형태의 이런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보고 여기에서 적당히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맥스 회귀를 해야 보니까 결국에는 엠리스트 데이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이제 요 소프트맥스 회귀를 빨리 하고 가능하면 엠리스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제는 아까는 이제 이진 분류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레이블이 3개 이상의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할 때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 원핫 인코딩은 뭐냐 하면은 범주형 데이터, 캐테고리컬 데이터를 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사진으로부터 그림 파일로부터 강아지냐 고양이냐 냉장고냐를 인식하는 문제를 푸는 그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강아지에다가 어떤 숫자를 임의의 숫자, 뭐 강아지를 10으로 하고 고양이를 20으로 하고 냉장고는 -5로 하겠다. 이게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강아지, 고양이, 냉장고는 그냥 대등한 세 개의 레이블일 뿐이지 뭐가 크다, 작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수값을 부여하기보다는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3차원의 벡터를 디파인을 하고 맨 앞에 게 1이면 강아지다. 두 번째 게 1이면 고양이다. 세 번째 게 1이면 냉장고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원 핫 인코딩. 하나만 그리고 이제 딱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0 하면은 강아지이기도 하고 고양이이기도 하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소 비교가 불가능한 어떤 원소들이 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냥 하나만 1로 하고 나머진 다 빵으로 하는 이런 표현법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원핫 인코딩을 했을 때 중요한 점은 얘네들이 그 로스 펑션을 결국 뭐를 써야 되느냐? 로스 펑션을 계속 얘기하지만은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를 써야 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바나나, 토마토, 애플이라고 하는 세 개의 레이블, 세 개의 클래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 파일을 보여주고 바나나, 토마토, 애플 중에 하나를 맞추는 문제를 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이제 원핫 인코딩을 쓰지 않고 그죠? 정수 1, 2, 3이라고 부여를 하면은 만약에 이제 실제 값이 토마토고 예측 값이 바나나였다. 그러면은 오차가 실제가 토마토 2. 근데 바나나는 내가 1이라고 어사인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하면은 1이 되고요. 실제가 애플인데 예측 값이 바나나였다. 실제가 3, 예측 값은 1. 그럼 제곱을 하면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마토를 바나나로 예측한 거랑 애플을 바나나로 예측한 거 둘 다 그냥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정수로 이렇게 인코딩을 하면은 1, 2, 3, 4 숫자를 부여를 하게 되면은 오차에서도 이런 서로 다른 크기의 오차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핫 인코딩이 이런 이제 그 레이블 간의 비교를 할 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실제가 100 바나나, 토마토, 애플인데 예측을 010으로 했다고 하면은 제곱 오차를 해도 얘는 어떻게 돼? 제곱 오차를 해도 그냥 오차가 2 100을 001로 예측을 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차가 2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핫 인코딩이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레이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는 데이터를 풀 때 유용하다. 이제 원핫 인코딩은 앞으로 딥러닝 할 때 워낙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요.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중 클래스 분류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다뤘었나? 안 다뤘었나? 자, 우리가 이런 이제 붓꽃 데이터로부터 붓꽃의 품종을 예측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품종이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 세 가지의 품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웃풋이 3개입니다. 아웃풋이 3개면은 이제 출력이 인풋은 지금 4차원이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4차원인데 아웃풋은
세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차원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클래스 3냐. 그럼 우리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중에서 뭐다? 점수가 제일 높은 애가 예측된 클래스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 개의 요 예측값이 나왔을 때, 그죠? 아까는 시그모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꺾어진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0.5보다 작으면은 false, 0.5보다 크면 true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개 숫자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죠? 클래스가 n개면은 숫자 n개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이 n개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요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썸을 했을 때 총합이 1이어야 된다는 거죠. 총합이. 그죠? 지금 사실 요 그림은 좀 안 좋은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총합이 1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다시피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요 숫자들을 어떻게 변환을 해서 다 클래스 1일 확률, 클래스 2일 확률, 클래스 3일 확률을 이렇게 예측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함수가 바로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 물리화학 시간에 배운 함수랑 여러분이 물리화학 시간에 파티션 펑션 배웠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하여튼 이제 물리화학에서 사용하는 파티션 펑션이라는 함수랑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값을 g라고 합시다. g라고 할 때 그 g 값을 익스포넨셜에다가 넣고 그 익스포넨셜에 다 썸을 한 것 중에 이제 i번째. 그러니까 i번째 1 확률은 gj의 익스포넨셜의 서메이션을 다 이렇게 서메이션을 그러니까 i번째 1 확률은 다시 하면은 익스포넨셜 gi를 전체 익스포넨셜 텀들의 서메이션으로 나눠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각각은 익스포넨셜 gi 값을 가지고 얘네들을 전부 다 썸을 한 걸로 나눴기 때문에 다시 이 pi, pj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1이 되겠죠. 그죠? 네. 요 식을 보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간단히 요 3차원 벡터 세 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거다라고 하면은 내가 마지막에 G1, G2, G3라는 3차원 벡터로 바뀌었다는 거죠. 나왔으면은 여기에서부터 각각에 해당하는 그 확률로 변환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 G1을 이렇게 G1, G2, 익스포넨셜 G1, 익스포넨셜 G2, 익스포넨셜 G3로 서메이션 한 걸로 나눠주고 익스포넨셜 G2를 다 익스포넨셜 G1, 익스포넨셜 G2, 익스포넨셜 G3로 더한 걸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1번일 확률, 2번일 확률, 3번일 확률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이 데이터는 요 이제 네 가지를 측정을 했어요. 꽃잎,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를 측정을 했는데 네 개의 숫자로부터 이게 어떤 품종인지 세 개 중에 하나인 거를 예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은 4개 변수인데 출력은 3개로 나와 있는 3개의 숫자로 나와 있는 그죠? 네. 요 4개를 어떻게 쫙 조합을 해서 숫자 3개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1번 1 점수, 두 번째는 2번 클래스 1 점수, 세 번째는 3번 클래스 1 점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번 1 점수가 제일 높으면은 버지니카라는 품종이다. 2번의 점수가 제일 높으면은 세토사라는 품종이다. 버직 3번의 점수가 제일 높으면은 버직 컬러라는 벡터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종의 원핫 인코딩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4차원을 3차원으로 줄이고 얘를 소프트맥스 층을 통과시키면은 확률값이 나옵니다. 확률값. 그죠? 1번 클래스 1 확률, 2번 클래스 1 확률, 3번 클래스 1 확률. 그리고 실제는 뭐예요? 실제 값일 때는 얘가 이제 맞으면 확률이 1인 거고
틀리면 확률이 빵인 거잖아요. 그죠? 정답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면은 요 예측값이랑 요 실제값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얘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모델이 되려면은 실제가 요 세토사라면은 0, 1, 0이라면은 이 예측값도 이게 0에 가깝고 0에 가깝고 요 가운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모델일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그 4개짜리 4개짜리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죠? 4개짜리 데이터를 3개짜리 숫자로 바꾸려면은, 그죠? 여기 이제 4x1 매트릭스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3x4 매트릭스 곱하기 4x1 매트릭스를 하면은, 얘가 3x1 매트릭스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요 행렬 곱하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W를, 그죠? 이렇게 잘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예측값을 숫자 3개가 나오는 예측값으로 막 바꾼 다음에 얘를 소프트맥스 층을 통과시키면은 각각 클래스 1, 각각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을 예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률 값을 실제에 해당하는 원활 인코딩 벡터와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 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여기 있는 요 예제, 요 이제 벚꽃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꽃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성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는 5 by 4라는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특성은 하나, 둘, 셋, 4개. 그죠? 네. 그러면은 얘를 3개로 바꿔야 되니까 3차원 데이터로 바꿔야 되니까 예측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예측할 거는 지금 꽃은 5개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 항상 데이터 개수를 행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네. 데이터 개수가 행이고,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은 3개 중에 하나니까 열이 하나, 둘, 3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5 by 4 매트릭스를 여기가 이제 5 by 4 매트릭스를 4 by 3 매트릭스랑 곱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 이렇게 없어지고 요거끼리 남아서 5 by 3 매트릭스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 5 by 3 매트릭스 꼴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W는 어떻게 돼요? W는 무조건 4 by 3 꼴로 디파인을 해야지 우리 모델이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W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피처 개수와 내가 마지막에 출력으로 받을 출력 클래스의 개수 이런 걸 잘 고려를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런 이제 멀티 레이블의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는 자,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요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J는 1부터 K까지, K는 클래스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붓꽃 분류하기 문제의 경우에는 K가 3인 거죠. 여기에서 Y 값은 항상 요런 이제 그 딥러닝 리터레처, 딥러닝 모델의 논문에서는 Y 값은 실제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뭐라 그랬어요? 실제는 원하드 코딩으로 나타냈을 때 정답에 해당하는 애만 1이고 나머지는 다 빵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응? 고양이, 개, 뭐 냉장고가 있으면 고양이면 고양이인 거지. 고양이 반, 냉장고 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y는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 그죠?
그리고 로그 P는 예측된 클래스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J번째 클래스일 걸로 예측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Y가 1인 애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나머지 경우에 Y는 다 빵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값이 정답일 경우 1이 되면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1이 되면. 그래서 자 보면은 정답을 딱 맞췄다. 그러면은 정답일 때 PC는 그러니까 C가 원합 벡터에서 1을 가진 원소의 인덱스라고 하면은 얘가 1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C번째 클래스가 확실해 라고 하면은 PC가 1이 되겠죠. 그리고 정답이면 얘가 1이 되잖아요. 그죠? 1 곱하기 로그 1은 어떻게 돼? 로그 1이 0이기 때문에 1 곱하기 로그 1은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다 이 y 값 자체가 빵이니까 어차피 다 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일 경우에는 요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이 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일 때는 빵이 되고 틀리면은 그 값이 점점 커지는 식으로 아까 앞서서 이진 그 예측을 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뭐 요 크로스 엔트로피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요 식만 일단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n개의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은 전체의 학습의 코스트 혹은 로스 값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현하기 쭉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얘는 뭐 스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킵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파이토치에서는 마지막에 F 점,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파이토치에서는 요 torch.nn. 펑셔널 밑에 요 F 요 펑셔널 밑에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름으로 이미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아까 이진을 할 때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였고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요 G 값이랑 Y 값을 여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집어넣으면은 요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 여기 구현을 한번 빠르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를 이렇게 로드를 하고요. 네. 아니다. 우리 요거는 일단 스킵을 하고 일단은 오늘 어떻게든 엠리스트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저 이제 엠리스트 예제를 가지고 그냥 한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에서 클래스가 두 개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랑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네, 둘이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20분 동안 후딱 해봅시다. 지금 진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요거 이제 바꿨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마치 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은 그 집합과 명제만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덮는 학생들이 많듯이 이제 엠리스트는 딥러닝 책 보면은 거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엠리스트 데이터입니다. 이 엠리스트 데이터는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쓴 숫자 데이터, 숫자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사람은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얘가 0인지 1인지 2인지 딱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구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 그림 파일을 주면은 요게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요거를 예측하도록 하는 맞추도록 하는 모델을 지금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얘를 맞추는 확률이 70%가 안 됐어요. 70% 정도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모델의 성능이었는데 딥러닝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액큐러시가 약 90% 이상을 이제 상회하기 시작을 했죠.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각각의 그림 파일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픽셀이 28바이 28바이 픽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그림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의 그림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그마한 네모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784개의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28 곱하기 28을 하면은 28의 제곱은 784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를 위에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잘라낼 겁니다. 위에 줄부터 28개씩. 28개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쭉쭉 붙일 거예요. 옆으로. 그러면은 784차원의 긴 벡터로 바뀌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그렇게 바꿀 때는 뭐를 쓰느냐? 우리가 저번에 했던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 텐서에 있는 뷰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8 곱하기 28짜리를 뷰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돌리면 에러 날 거고요. 네. 자, 여기 이제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토치 비전이라고 하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토치 비전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사람들이 테스트용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 세트를 모아놓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들을 모아놓은 그 셋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토치와 이제 파이토치에 딸려오는 부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치 텍스트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도구들을 임포트 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 파이토치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토치 비전을 불러오는데 여기에서 데이터셋이라는 애를 내가 dset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치 비전에서 transform이라는 거를 또 갖고 올 겁니다. transform. 자, torch.util.data에서 데이터 로더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torch.nn 로드하고 matplotlib 로드하고 랜덤 모듈을 로드했습니다. 이 정도가 일단은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듈들이고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어느 환경에 있는지 지금 우리의 콜앱이 뭐에서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torch.CUDA is available을 하면은 얘가 이제 GPU를 쓰면은 요 use CUDA가 true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요 디바이스에서는 자, torch.device에서는 CUDA를 쓰거나 CPU. 그러니까 GPU를 쓸 때는 CUDA라는 이름으로 디바이스가 설정이 되고요. CPU를 쓸 때는 그냥 CPU라는 이름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콜앱에서 CPU를 쓰실 거예요. 근데 내가 GPU를 써보고 싶다. 구글에서 빌려주는 GPU를 써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 Change Runtime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에서 GPU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 Save. 그러면은 여기 커넥팅 뜨죠. 그죠? 그러면은 CPU 머신에서 접속을 끊고 내가 GPU 머신을 살짝 빌려오게 됩니다. 커넥티드가 됐어요. 지금 이제.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뷰 리소시즈 하면은 여하튼 여기 이제 구글에서 내가 GPU 서버를 하나 잠깐 빌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면은 다시 이제 도구를 임포트 해야 돼요. 네. 잠깐 기다리면은 얘네가 임포트가 됩니다. 네, 처음에 임포트 할 때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UDA를 사용을 하면 이제 디바이스에 CUDA가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 기기로 학습합니다. 여기 콤마 디바이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GPU를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reproducibility를 위해서 여기 이제 랜덤 시드를 이렇게 고정을 할 겁니다. random.seed, torch.manual seed.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CUDA면은 CUDA에서도 이렇게 seed를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에포 배치 사이즈 100번 동안,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100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그림 파일 100개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얘는 이제 전체 15 에폭 동안 학습을 하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15번 보겠다. 이런 뜻이죠. 네, 얘네들을 일단은 로드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D셋은 아까 봤듯이 이 토치 비전에 있는 데이터셋에서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에서 아예 그 토치 비전 안에 엠리스트란 이름으로 이미 그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면은 엠리스트 셋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루트는 뭘 의미하느냐?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 엠리스트 데이터라는 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 그죠? 네. 여기 롤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얘가 요 데이터를 다운을 받습니다. 요 mlist underscore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데이터를 얘가 알아서 어디선가 이렇게 다운받아 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트레이닝 셋이고 뭐 이제 트랜스폼 to 텐서, 텐서로 바꾸고 이제 다운로드가 필요하면은 다운로드 해라. 이렇게. mlist train, mlist tes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mlist처럼 잘 알려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mlist라는 요 클래스로부터 바로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받아오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트레이닝 셋을 일단 받았어요. 트레이닝 셋을 이제. 그러면은 요 트레이닝 셋을 이제 데이터 셋 이꼴 mlist train 배치 사이즈는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는 아까 여기 배치 사이즈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100을 넣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셔플 섞어라. 그 다음에 drop last는 이제 마지막 배치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배치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림 파일이 예를 들어서 1050개다. 그러면은 100개씩 보면은 10번 보고 마지막에는 50개가 남잖아요. 그죠? 50개가 남을 수도 있고 뭐 2개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100개가 안 되는 마지막 거는 그냥 이제 drop 빼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배치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는데 이제 걔네들을 너무 이제 고려하면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과적합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얘는 뭐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데이터 로더 클래스에다가 요 원하는 인자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 로더를 우리가 디파인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데이터 로더를 디파인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28 곱하기 28짜리를 그죠? 이렇게 28 곱하기 28짜리를 하나의 긴 걸로 이렇게 이어 붙였다 그랬죠. 700 얼마냐? 하여튼 뭐 98개인가? 네, 이렇게 이제 784네요. 네. 이렇게 이어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요 그림 파일이 사각형 있으면은 하나 얇게 잘라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이어 붙인 거예요. 네.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인풋은 784차원이고 아웃풋은 뭐예요? 아웃풋은 0에서 0, 1, 2, 3, 4, 5, 6, 7, 8, 9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웃풋 출력 차원은 10차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784차원짜리를 10차원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리니어를 어떻게 돼? 784 곱하기 10짜리의 그 매트릭스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제 인풋 디멘전, 아웃풋 디멘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제 n 배치 디멘전이 있고요. 곱하기
784차원짜리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게 이제 인풋 데이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7 빨리 이거 산다. 784 by 10을 해야지 얘가 이제 어떻게 돼? n 배치 by 10 매트릭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행은 하나의 데이터별로 각 1, 2, 3, 4, 5, 6, 7, 8, 9 빵일 확률을 나타내는 n 배치 by 10짜리 매트릭스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숫자가 임의로 있는 게 아니라 인풋 디멘전, 아웃풋 디멘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히든 레이어를 중간에 넣으면은 얘는 이제 상관없지만은 마지막은 어쨌든 1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질문 있으면 나중에 쪽지나 메일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빨리빨리 진행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to device가 붙었어요. to device가 붙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은 요건 이제 어디에서 계산을 할 거냐. 사실은 GPU에서 계산할 거면은 요거를 붙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돌아가는데 얘가 없으면은 to device를 안 해주면은 디폴트는 그냥 얘는 CPU에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PU에서 돌리고 싶으면은 요 레이어를 만들고 .to 그러니까 어디에서 계산할 거냐, GPU 메모리로 보낼 거냐, CPU 메모리로 보낼 거냐를 정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CPU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로스 펑션은 어떻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여기 NN 밑에 그러니까 F 밑에도 디파인이 돼 있고 펑셔널 밑에도 디파인이 돼 있고 혹은 그 토치.nn 밑에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에는 이렇게 리니어 점 파라미터 우리가 지금 이 모델을 리니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얘를 모델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름은 이제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 코드를 봅시다 이제. 자, 여기 이제 f폭을 돕니다. 우리가 이제 15의 폭 동안 돌기로 했죠. 자, 에버리지 코스트는 지금 빵이고요. 자, 토탈 배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데이터 로더의 개수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배치를 우리가 이제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배치를 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림 파일이 1000개면은 이 토탈 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10개가 되겠죠. 그죠? 100개로 나누니까. 한 배치가 100개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 로더에서 이제 X랑 Y를 끄집어 옵니다. X랑 Y를 끄집어 와요. X랑 Y를 끄집어 오면 X는 그림 파일이고 그러니까 그림 파일을 내가 이렇게 쭉 숫자로 바꾼 겁니다. 숫자로 바꾼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숫자로 바꿨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각 픽셀에서는 얘가 이제 얼마나 진한 까만색이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를 이제 이 0에서 픽셀의 이미지고 28 곱하기 28 픽셀의 이미지고 흰색은 0 완전 검정색은 255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흰색 흑백 데이터를 나타낼 때 보통 이제 0에서 225로 나타내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x에서 x.view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림 파일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쭉 뒤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마이너스 1은 알아서 정하라는 거고 28 곱하기 28 그러니까 이제 784짜리의 텐서로 바꿔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이제 to device 지금 여기에서 계속 to device를 달아주는 걸 유의를 하세요. 지금 GPU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미분값을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리니어 우리가 이제 모델을 리니어라고 했기 때문에 리니어에다가 이제 x를 집어넣어 줍니다. x를 집어넣어 주면은
예측값이 나오게 되겠죠. 예측값이. 예측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 예측값을 우리가 이제 실제 y값이랑 크라이테리언에다가 집어넣어서 네, 계산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요 nn적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원하드 코딩을 내부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y 값은 그냥 0에서 9 사이의 정수가 나타나게 되고요. 요 하이퍼세시스는 10차원짜리 각 클래스 0의 정수 0에 해당한 정수 0일 확률 첫 번째 그 엔트리는 1일 확률 두 번째 엔트리는 2일 확률 요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손실함수를 여기에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값 계산하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그러니까 요 nn.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면은 내부적으로 원하드 인코딩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편하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코드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x만 좀 바꿔주고 여기 이제 크라이테리언 요 계산해주고 그죠? 네. 사실 이것도 거의 똑같죠, 그죠? 대부분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코드 구조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일단 실제 학습을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1의 폭에서 지금 코스트 이만큼 자, 그럼 이제 코스트가 점점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테스트를. 지금 코스트가 점점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죠? 네, 보이시고. 네, 3분만 있다 끝낼게요. 네, 지금 이제 요거 끝나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됩니다. 우리가 15의 폭까지 돌리기로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로스 값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 값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4, 14 이제 한 단계 마지막 단계 15 일단 15번 학습을 했습니다. 15번.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자, 여기에서 랜덤하게 지금 보면은 요 이제 랜덤하게 R번째 테스트 셋에서 테스트 데이터에서 R번째를 뽑아가지고 얘를 여기 싱글 데이터로 X 싱글 데이터로 저장한 다음에 예측을 시켜봤어요. 예측을. 자, 그러면은 프레딕션이 뭐냐? 얘는 이제 레이블이 8이란 말이에요. 8. 근데 얘는 이제 프레딕션이 지금 일단 3으로 됐죠. 그죠? 네. 아직까지 제대로 아직 학습이 좀 덜 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5F만 돌렸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전체 그림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15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봤어요. 하지만 이게 대충 아직 충분하지가 않고요. 이 로스 값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은 이게 정확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프레딕션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8을 집어넣는데 얘를 이제 3으로 예측을 했다는 거죠. 뭐 얼추 비슷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얘가 아직 좀 헷갈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MLP를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엠리스트는 어쨌든 이제 지금 요거 이제 장난을
앞으로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모델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니까 이 엠리스트를 일단 한번 살펴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tensor.view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tensor.view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3x4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내가 이제 얘를 2x6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요 행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얘네들을 이렇게 다시 재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약 이렇게 생긴 애를 2,6으로 재배열한다. 그럼 이렇게 재배열이 되고요. 1,12로 재배열한다. 4,3, 6,2, 12,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1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를 인수분해해서 내가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행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재배열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tensor.view에서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알아서 하고 뒤에는 28 곱하기 28짜리를 그냥 784로 그러니까 그냥 한 줄로 쭉 바꿔라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네,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복습을 안 하시면은 이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콜앱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가지고 노시면서 복습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로 MLP 지금은 한 개짜리 레이어를 했는데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CNN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